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거의 국기문란 행위 아니냐면서 맹공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경선을 앞둔 정치 공작이라고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당 차원의 조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정치권 이슈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네. 검찰총장 재직 시절입니다. 예. 지난해 4월 총선 직전에 예. 여권 인사를 고발하는 내용을 야당 인사 쪽에 건넸다. 물론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검사가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예. 자, 이 보도 파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예. 이번 대선 경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가랑비 옷이 흠뻑 젖은 상태라고 봅니다. 네. 그동안에 윤석열 전 총장이 본인의 실력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악재가 계속 터진 거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TV 토론 기피 논란이라든지 혹은 캠프 의원들의 부동산 의혹 사퇴라든지 잇따른 악재가 지금 계속 터진 와중에 또 이제 고발사 의혹이 터졌는데 예. 이 옷이 지금 흠뻑 젖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악재를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계기는 앞으로 TV 토론은 남아 있습니다. 네. TV 토론 과정에 과연 윤석열 총장이 어느 정도 본인의 정책적 능력을 충분히 보여준다면 이런 많은 그 상처뿐인 이 영광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지만 TV 토론하면서도 제대로 보이지 못한다면 정말 많이 앞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 보도에 대해서 아직 사실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예. 추가 보도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 추가 보도에서 과연 또 얼마나 많은 예. 또 의혹들이 새롭게 제기되는지 그리고 윤 전 총장이 어떻게 해명을 할지도 관심인데요. 일단 오늘 윤석열 전 총장 해당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발언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링크해서 보내주길래 이걸 고발 사주 이렇게 봐서 무슨 회사 사주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고발 사주를 했으면 고발이 왜 안 됐습니까? 피해자가 고소해도 수사를 할까 말까인데 고발한다고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주한다는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 것이죠. 그러고 있으면은 대라 이 말이에요. 괜히 무슨 작년에 그 채널A 사건 보십시오. 무슨 검은 유착으로 해가지고 저 총선 앞두고 나서 그렇게 정치 검은 유착이라고 해서 매체 동원해서 하더니 지금 1년 넘게 재판해갖고 드러난 게 뭡니까? 그게 아무 내용도 없는 그 담당 기자도 무죄가 선고됐고 그게 결국은 선거를 위한 오히려 건언의 정치 공작으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뭘 하자는 것인지.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윤석열 전 총장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면서 권한 정치 공작 한두 번 겪은 것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자료가 있으면 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보도가 나온 시점이요. 최근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또 이 보도가 나온 거거든요. 네.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상당히 큰 위기 아닐까요?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뚝심이 있어요. 네. 과거에 보면은 조국 사태라든지 이른바 추윤 갈등 때 보면 딱 버티고 끄덕하지 않는 뚝심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황도 이렇게 정면으로 돌파를 하는 건데 네네. 문제는 이제 지금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유력한 대권 주자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뚝심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정치력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정치력을 보여줘야 그러니까, 하고 한다.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건 뭐가 문제고 이건 말도 안 되고 이거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어떤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라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득력, 말하자면 그게 바로 정치력인데 아직 이 부분까지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뚝심 나왔는데. 예. 앞으로 TV 토론에서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 같은 의혹들 예. 앞으로 많이 제기가 될 겁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발언을 보면은
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이제 감성적인 호소 네. 이런 부분들은 다 이해를 하고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외부 공격뿐 아니라 내부 경쟁자들이 또 치열하게 서로 맞붙는 맞습니다. 상황에서는 예.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고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정치력인 거죠. 대권 주자고. 알겠습니다. 자,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민주당도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오늘 아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국기문란 정치공작 윤석열 게이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위태위태하더니 결국 이런 문제가 이제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100% 윤석열의 지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몰랐다면 눈과 귀를 다 닫고 검찰총장직을 수행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의 지적대로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몰랐다 할지라도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던 묵시적 청탁설의 그 적용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것은 뭐 거의 최악의 우리나라 검찰 역사상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희대의 국기문란 사건을 통해서 윤석열 지금 후보는 이 대통령 후보가 되시겠다는 분이 당내 토론도 회피하고 검증도 안 받고 있고 언론에 제대로 해명도 안 하고 있고 해명이 뭘 하면은 고발을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야말로 언론 재갈 물리기에 전형적인 사람 아닙니까? 네, 오늘 송영길 대표의 발언, 국기문란 정치공작 윤석열 게이트 사건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언론 재간 물리기의 전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여당의 전략은 뭐 간단합니다. 희대의 국기문란 사건, 뭐 게이트 하는 것처럼 방금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가지고 있는 대표 브랜드 공정이라는 상징성 네. 이거를 흐트러뜨리고 깨부수는데 아마 총력을 경주할 겁니다. 예. 다만 이제 야당은 약간 입장이 좀 곤란하죠. 예. 일단 당의 입장,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당내 유력 후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호하고 방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야당 내부에 있는 경쟁 후보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역전을 할 수 있는 찬스기 때문에 네. 또 이 상황을 호재로 맞을 수도 있죠. 예. 이런 애매모호한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까 말씀드린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얼마나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이른바 윤석열 리더십에 아주 중대한 그런 시험대가 왔다고 봅니다. 자, 여야 국회의원들도 공방에 가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 자, 국회 법사위 소집하자. 진상규명에 필요한 모든 수단 동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문재인 정권표 공작 정치의 전형이다. 청부 고발 프레임 씌워서 유력 야권 후보를 음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네. 여야 민주당, 국민의힘 예. 총력전으로 나설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에게 아주 호재고 악재, 네. 극치기 때문에 이제 이 양쪽이 이제 사활적으로 총 공격을 가할 겁니다. 근데 예. 여당 후보의 총 공격은 충분히 예상된 거고 대선 국민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이해할 수 있죠. 당연히 강대강으로 방어해야 되니까. 네. 문제는 내부의 공세입니다. 내부 경쟁자들 이미 유승민이라든지 유승민, 홍준표, 최재형, 최재형 후보들 모두 이런 이제 공세에 경쟁자들은 나섰죠. 한치 의혹 없이 밝혀라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마 많이 힘들 겁니다. 내부 공격.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예. 풀어나갈지 또 리더십이 지금 시험대에 오른 셈인데요. 이준석 대표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당 차원의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는 사안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기붕 의원은 본인이 여러 문건을 전달한 바는 있다라고 이제 언급했지만은 그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했다는 것에서는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고 또 저희 당에 이제 법률 지원단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엄격하게 당무감사를 통해서 밝혀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어떤 우리 당 후보의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에는 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은 이준석 대표 오늘 관훈 클럽 이 초청 토론회에서 대선에 임하는 키워드로 이제 파부 침주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 대표로서 오늘 한 발언들을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아시겠지만 파부 침주란 말이 깰 파자에다가 솥부 그리고 가라앉힐 침, 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그릇도 깨뜨리고 돌아갈 수 있는 배도 가라앉혀서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고대 영웅을 3명이나 계세요. 알렉산드라, 로마의 명장 스키피오, 그리고 항우, 마지막 필사적으로 싸웠던 고대 영웅까지 들먹이면서 정말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말해도 여기서 윤석열이 타격을 받으면은 일단 야권 내부의 후보 구도지만은 또 문제지만 사실은 이준석 대표나 당 지도부가 크게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대결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그렇다고 사실 어떤 공격할 수 있는 또 거리가 없습니다. 일단 결연한 의지만 비칠 뿐이지.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빨리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 파악, 이게 진상 파악하는 거, 이게 가장 대응 전략 1호라고 봅니다.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예. 이준석 대표가 오늘 대선 검증단 설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당무감사를 통해서 예. 진실관계도 밝혀야 되고 예. 이런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당무감사라는 게 이제 윤석열 후보 불러서 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 상당히 스타일이 많이 구겨진 거고 실말로요. 예. 국민적인 이미지에 세게 타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검증단을 만든다는 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은 검증의 기준이 뭐고 그걸 어겼을 경우 불이익을 어떻게 주겠다는지 네. 구체적으로 이거는 시스템화해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네거티브를 하면은 뭐가 네거티브인데 1단계, 2단계 네거티브 그리고 이걸 어겼을 경우에 어떤 구체적인 페널티를 주겠다. 경선 과정에 점수 과정에서 깎겠다든지 말이죠. 그게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요. 네거티브와 검증의 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검증은 후보 간에 치열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검증과 네거티브 구분이라든지 이런 원칙들을 차제의 이준석 대표가 제대로 구축을 해놓으면 이후에 경선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금이나 후유증이 없을 겁니다. 예. 그렇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되면 민주당을 능가하는 여러 가지 네거티브라든지 온갖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제 내부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이준석 대표가 당에서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의 관련 의혹이 이렇게 제기된 상황에서 적극적인 엄호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적극적으로 옹호를 했다 결정적인 물증이 만에 하나 나온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당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아주 결연한 의지, 죽을 각오를 밝히고 본인의 입으로는 조심스러운 말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물 밑으로는 아주 세게 빠르게 자체적으로 검증 파악, 진상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지금 보도에 나오는 그 문건들, 고발장이라든지 판결문, 이 문건을 김웅 의원을 통해서 전달했다라고 그 보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웅 의원이 지금 현재 유승민 캠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승민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이면 뭐 윤 전 총장이 몰랐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김웅 의원이 사실 그대로 밝혀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은 이제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는데 그걸 당의 지도부에 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 내용 그 안에 들어 있는지 아닌지는 뭐 본인을 알 길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진상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결정적인 물증을 밝힐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검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 또다시 김호수 검찰이 또 다른 이제 공정성의 어떤 중요한 시험대가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공정하게 했는데 구체적 물증이 드러났을 경우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일파만파에 전국에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나 국민의힘이라든지 내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내부적으로 진상을 파악하고 또 어떻게 보면 뼈아프지만 물증이 있다면 국민들이 공개하는 것이 지금 일찍 맞을 매를 맞고 가는 예. 그런데 지금 보도의 핵심 근거가 되고 있는 게 고발장과 판결문 아니겠습니까? 예. 이 고발장 판결문이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이냐, 예. 누가 제보를 한 것이냐, 예. 이게 누구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권력의 법칙상 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오는 결정적인 경우가 경우에 많다. 그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윤석열 총장 오랫동안 몸담았던 그 검찰 조직일지 예. 아니면 이제 주변에 있는 같은 경쟁자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워낙 검찰에 오래 몸담았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도 많지만 상당히 적도 있게 마련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뭐 국민의힘에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리고 어느 캠프에 있을 수도 있고, 예. 예. 그러나 이제 검찰 내부에 훨씬 더 오랫동안 좋은 인연과 좋지 않은 인연이 뒤섞인 그래서- 오래된 인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무부나 대검에서 감찰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게 고발 사건이 되면 또 수사에 들어가야 되고, 예. 공수처도 또 수사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런데 이게 진실관계를 밝히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 자리에 말씀드렸지만 대선 막판에 항상 변치 않는 변수 하나가 검찰 변수다. 아, 검찰이 딴 마음을 먹으면 어떤 여야 후보에게 치명타를 날릴 수 있고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뭐 소환 조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혐의가 없이 한번 불러서 조사했던 조사했다. 자체 혹은 그보다 한 단계 심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이런 자체가 그렇군요. 예. 아주 정치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기 말에 검찰총장의 역할이라는 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권력자는 가까운 사람 하려고 하고 예. 그리고 그 임기 말에 마지막 검찰총장은 정치적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아, 그 유혹에 넘어가면 정권이 바뀐 다음에 정말 그럼 대선까지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많이 검찰이 또 남았기 때문에.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제가 역대 87년 이후에 마지막 임기 맞아 검찰총장이 항상 그 유혹에 시달렸지만은 그게 너무 중요한 변수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중립과 공정을 지키는 검찰만이 살 수 있고 그 대통령만이 임기 후에도 온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안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 지금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예.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 변수가 반영되지 않은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요,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요, 홍준표 의원이 8월 5일 2%였는데 9월 2일 6%로 올랐습니다. 약 4%포인트 오른 겁니다. 근데 이 갤럽 조사의 특징이요, 주관식이라면서요. 예.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그동안 언급이 안 되니까 한때 갤럽 조사에서 내 이름 빼달라, 예. 소송도 불사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확실히 이제 언급이 되는 겁니다. 주관식으로 물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6%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갤럽이 방금처럼 이제 예.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점수가 짜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1% 올라갔거나 내려갔던 것이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죠. 예.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비슷한 수치로 유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24, 번 24, 여론조사. 25, 24. 근데 1%밖에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보니까 약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좀 약간 내린 21, 25, 19, 19 이렇게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후보가 보니까 전주에 비해서 11월에 이제 3% 떨어졌기 때문에 네. 갤럽 기준에 의한다면 꽤 많이 떨어진 상태고 네. 홍준표 후보가 2%, 6% 올랐다. 지금 1, 2, 2에서 6으로 올라갔다. 갤럽에서 4%면 엄청나게 급상승을 한 셈인 거죠. 예. 예, 바로 그래서 갤럽 조사는 상승세냐 하락세냐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홍준표의 지지도가 확실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네. 것은 상당히 좀 모든 두루 여론조사가 나가기 때문에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번 갤럽 조사에서는. 알겠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는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요. 네. 다음 달 또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 갤럽 조사는 정권 교체론과 관련해서도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어떻게 예. 나왔는지 볼까요? 네.
네,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 49,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 37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 전달에는 정권 유지가 39, 정권 교체가 47이었으니까 소폭 벌어진 거네요. 예. 네, 그러나 전주나 이번 주나 보면은 네, 1, 2%의 차이가 큰 갤럽의 여론조사 속성상 예, 정권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벌써 10%포인트 훨씬 이상 높다고 본다면 네. 민심이 이 정권을 다음에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크게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요. 예. 정권 교체론 49%인데 네. 야권 후보 지지율을 보면 윤석열 19, 홍준표 6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권 교체해야 된다라고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이 49%인데도 불구하고 예. 후보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정권 교체를 할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건데요. 네. 이게 야당의 관점에서 보면 방금 말씀하신 앵커님의 네. 말씀 맞고 여당의 관점인다 보면 말이죠. 딱 박스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네, 네. 보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약간 비문 후보로 많이 봅니다. 여전히 예, 친문성의 예. 사람들을 많이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비문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나마 높은 1, 2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친문 후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진영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답보 내지는 하락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정권 교체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분들 가운데 이재명 지사를 찍는 분도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예. 지금 다수는 아직도 여전히 관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관망이 많다. 예, 예. 이번 갤럽 조사를 보면요. 모르겠다 무응답이 32%나 됩니다. 그거네요. 예. 그런데 예. 그중인 후보들이 이제는 한번 좀 움직여볼까 일부 움직여 가고 있는 게 바로 좀 홍준표 쪽으로 가보고 있는 거죠. 네. 일종의 기대 심리, 다른 후보에 대한 약간 실망감 혹은 기대 심리랄까, 한번 미뤄져볼까 하는 관심 이 호명도죠. 네. 근데 그래서 상승세를 타는데 이게 만약에 더 지속되고 상승세를 탄다면 바로 이제 상승세로 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예. 민주당 그 지역 순회 경선 잠깐 이야기하고 갈게요. 그 충청 지역 투표 결과가 이번 주말에 공개됩니다. 예. 내일도 발표하고 예. 모레도 발표하는데 예. 그동안 예. 최진 원장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게 첫 순회 경선 예.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관심이 여론조사하고 실제로 당 투표해본 그 결과가 어떻게 차이가 날까 이게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말하자면 민심과 당심의 차이가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일반 시중에 도는 여론조사에 보면 민심과 당심은 말하자면 충청도에서는 훨씬 이재명 지사가 높습니다. 이를테면 전체적으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조사 일반적으로 보면 전체 여론조사는 거의 이제 더블 스코어고요. 충청도에서는 뭐 3배 가까이 높은데 네. 이 여론조사와는 달리 상당 부분 추적하거나 선전하기만 하더라도 네. 이낙연 후보 예. 입장에서는 상당히 선전한 것일 수 있죠. 자, 관전 포인트를 이렇게 예. 한번 볼게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과반을 차지하느냐 예. 안 하느냐 요거 예. 봐야 되고 예. 2위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약진하느냐를 예. 봐야 된다고 하고 예. 정세균 후보 3위 후보인데 예. 얼마나 또 약진하느냐도 봐야 된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맞습니까? 예. 일단 이재명 지사가 경제 지지도가 높고 충청도에 높게 나올 거라고 누구나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저는 중요시하는 게 관전 포인트는 이낙연이나 정세균이나 이런 나머지 2, 3위 이하위 후보들이 네. 어느 정도 선전해서 따라 붙느냐. 아, 한테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만약 50% 나왔다 하더라도 예. 상당히 이낙연 지사나 또 다른 후보가 바짝 추적을 한다면 2위, 3위 후보가 50% 넘어버리면 나중에 예. 결선 투표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충청도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예. 첫 번째에서 1, 2, 3위가 생각보다는 기존의 여론조사보다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상당히 변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누가 몇 프로나 50%나 이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표 차이가 1위와 2위와 3위 표 차가 어느 정도 있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예. 그 표차가 어떻게 났는지 예. 또 설명해 주시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